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재활의학 전문 채널 올어바웃 재활입니다. 네, 오늘은 만성 통증으로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전에 디스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구독자분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신 분이죠. 남다른 재활의학과 요원을 운영 중이신 이정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제 만성 통증으로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단순히 그 만성 통증이라는 게 통증이 오래됐다는 것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성 통증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는데요. 그 이유는 통증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다시금 그 통증을 없앨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통증을 오래 앓다 보면은 이 중추신경계, 뇌에 그 통증이 각인이 됩니다. 그 각인이 돼서 마치 찌든 때라든지 빠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지저분한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를 하더라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들은 그 환자로 하여금 만성 통증에 빠지기 전에 빨리 통증을 치료를 해서 구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성 통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참기 때문이에요. 통증 오랫동안 참기 때문에. 근데 참는데 이제 이유가 있죠.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잘못된 믿음, 조금 왜곡된 믿음들이 환자분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수술할 정도가 아니니까 아직은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죠. 아직은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술할 정도 이 병이다라고 하는 거는 애시당초 병 자체가 이게 시각적으로 눈에 크게 띌 만큼 큰 변화가 있는 경우가 수술할 정도다라고 보통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MRI 옆 사진인데, 요 옆면을 본 사진인데, 요게 지금 뼈 사이에 끼어 있는 디스크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디스크도 거무스름하고 뒤쪽으로 약간 볼록하게 나온 게 보여요. 근데 이제 요런 바로 디스크를 가지고 디스크에 문제는 있지만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고, 그 밑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에 보이는 디스크보다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뒤로 많이 돌출되어 있죠. 그리고 요 면을 단면으로 잘라서 단면으로 본 게 요건데, 뒤쪽에 제가 동그랗게 빨간 곳으로 표시한 곳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그 신경입니다. 그래서 모양만 보더라도 큰 디스크가 돌출돼서 뒤쪽에 신경을 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적으로 아주 눈에 크게 띌 정도로 큰 변화를 가진 병이죠. 바로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술할 정도라고 간주하는 병이에요. 근데 사실 이 환자는 제가 치료하는 환자인데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큰 디스크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육안적으로 보이는 그 병 자체가 환자의 통증을 설명하는 거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일부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보면은 아까에 비해서는 작은 변화만 있는 디스크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일단 통증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통증이 무엇이냐면은 몸에 생긴 어떤 해로운 변화가 나의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어떤 그 불쾌한 감각을 통증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몸에 생긴 해로운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신경을 건드려야지 통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예를 들자면은 암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발견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 생긴 해로운 변화, 암, 그거는 굉장히 크게 커졌는데 그게 주변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몸의 해로운 변화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신경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검사상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통증이 유발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겁니다. 신경이 요 바깥에 있는 요렇게 지금 점으로 보이는 요 부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내부에도 신경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요 벽면에도 신경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MRI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경들이 여기에 뒤에 테두리에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껍질이 찢어져 가지고 벌어지고 안에 있는 요 디스크 덩어리가 나와서 여기 끼게 되면은 이 안에서 통증이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꼭 덩어리가 뒤쪽으로 나와서 여기 있는 신경을 누르지 않더라도 여기 내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유해 화학 성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나와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지 않더라도 안쪽에 있는 유해한 먼지 같은 게 흘러나오면 그 먼지들이 뒤쪽에 있는 여기 신경에 붙어서 걔네들이 신경을 자극을 해서 아플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병변은 전체 우리의 통증의 원인 설명 중에서 일부만을 설명할 뿐이에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변화들이 보이지 않는 신경을 건드려서 생기는 통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수술로 해결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수술이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통증이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그렇죠. 검사를 받아보는데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검사들은 다 육안적인 어떤 소견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분께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찰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문진을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겠죠. 결국 만성이 되는 그런 순서는 바로 뭐냐면 오랫동안 참고 있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참고는 안 계시니까 약 먹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계신 분들은 병원에서는 어떤 주사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다른 시술 이런 것들을 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못 하시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막연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혼자서 약을 오래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주사로 약을 투여하는 경우보다 먹는 약을 오래 먹는 경우가 훨씬 몸에는 더 부작용이 더 심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목이 아파서 먹는다, 허리가 아파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약이 그 허리나 목을 선택적으로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다른 곳에는 약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도만 약을 투여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주사죠. 그러니까 먹는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 의도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약이 많이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을 치료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아픈 경우가 생기니까 약을 계속 먹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신체적인 건강한 조직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에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부작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오래 먹고 참는 것보다 차라리 치료를 통해서 적절하게 개선을 하는 것이 몸에 더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운동으로 해결한다, 자세로 해결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굉장히 저도 환자한테 강조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픈 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증의 원인은 그 내부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통증의 원인이 제거되진 않아요. 안쪽에 있는 원인이. 예를 들어 이가 썩었으면 그 이 썩은 이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양치질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운동을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믿고 있는 게 뭐냐면 디스크 돌출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만약 이게 뼈고 디스크라 그러면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은 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디스크가 나오기 전에는 가능한 얘기일지 몰라도 대부분의 이제 이런 환자분들 이미 아파졌다라는 건 아까 MRI에서 보셨지만은 디스크가 이미 망가지고 디스크가 뒤쪽에 찢어진 틈으로 디스크 안에 있는 덩어리가 이미 나오거나 여기 끼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근데 이미 그렇게 박힌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디스크가 들락날락하거나 찢어진 부위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통증을 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설사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디스크가 들어간다고 하지도 않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통증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막 아프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참아가면서까지 운동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참고 있다,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아픈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서 그 환자가 운동을 하더라도 통증이 유발되지 않은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디스크는 흡수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흡수될 때까지 운동을 하면서 기다리면은 이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제목은 뭐냐면 이제 논문 제목입니다. 이 논문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디스크 탈출증 환자를 관찰했을 때 언제쯤 흡수가 되고 몇 %에서 환자가 흡수가 되는 그런 여러 개의 논문을 갖다가 한꺼번에 정리한 그런 리뷰 논문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논문들을 보면은 짧아봐야 6개월, 길면 50개월 정도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환자가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67.66%니까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3명 중에서 한 2명 정도에서 흡수가 되고 1명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꼭 돌출된 디스크에서만 통증이 유발되는 건 아니다. 흡수가 되는 것은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버려도 디스크는 손상된 디스크고 뒤쪽이 찢어진 디스크고 그 다음에 찢어져 있다 보니까 안에 있는 여러 화학 성분들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언제든지 자극할 수 있는 디스크이기 때문에 단순히 튀어나온 돌출된 덩어리가 줄어들거나 말라버린다고 해가지고 나의 통증의 모든 원인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흡수가 되는 거에 대한 맹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20개월이든 간에 디스크가 흡수가 돼서 통증이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간주하겠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는 그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자, 우리가 통증을 치료하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뭐 다른 예를 들면서 암 환자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암 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치료의 평가를 할 때는 보통 어떤 기준을 많이 쓰냐면 생존에 위협을 주는 병이니까 얼마나 앞으로 생존에 계시느냐를 평가를 가지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아픈 병들은 이게 죽을까봐 살까봐 하는 치료가 아니라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를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증 치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거는 6개월이냐 10개월 기간 동안에 그분이 안 아픈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어봤는데, 자, 이런 분들 많아요. 이게 실제 예입니다. 4개월간은 꾸준하게 나는 운동하라고 해서 운동했다. 그랬더니 통증이 사라졌다. 4개월 동안 운동하다가. 그런데 이후 바쁘게 해서 운동을 좀 게을르게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나가 또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본인을 생각하냐면, 역시 운동을 할 때는 좋고 안 하면 아프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분은 뭐냐면 6개월이나 한 7개월 기간 중에서 4, 5개월을 아프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픈데 운동하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시나고 자기 생업을 약간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파서 병원 가고 치료하고 호전이 됐는데 4개월은 다시 아파졌다. 이제 이분을 가지고 또 비판하는 건 뭐냐면, 그걸 봐라,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해봐야 어차피 네가 안 하니까 다시 아픈 거 아니야,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6개월 중에서 4개월은 안 아팠습니다. 뒤에 한 달 정도는 또 아플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또 치료를 받으면 또 안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가장 좋은 건 마지막일 거예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호전된 다음에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걸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셔야지, 그냥 운동해라 얘기가 많으니까 결국 운동으로 관리해야 된다. 운동이 근본적인 치료다 하니까 아픈 이유를 전부 다 그냥 무시한 채 그냥 아픈 걸 참고 운동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만성통증으로 빠지는 길이고, 만성통증으로 빠져가지고 나중에서야 이제 헤어나오려고 그러면 그때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다시 생겼다. 그러면 다시 방문을 해서 또 그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게.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기간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운동이라든지 자세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태도의 변화로 유지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런 노력을 잘 했는데도 통증이 자꾸 빈번한 시기에 자꾸 발생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이분을 빈번하게 통증을 일으킬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찾아보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세가 나쁠 때마다 그게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 자세에 신경을 쓰고 생활할 게 아니라 아픈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한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대부분 다 자세 유지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옆에서 봤었을 때 약간 C자 모양으로 오목하니까 이거를 유지하고 앉아라, 허리도 유지해라, 그 다음에 앞을 볼 때도 이걸 유지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자세인데, 사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왜 앉아있냐면 뭔가 일을 하고서 몰두를 하려고 앉아있는 거고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내 본업에 본질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렇게 전만 자세가 유지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세를 가지느라고 내 일에 몰두를 못하거나 내 공부를 못해가지고 일이나 공부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차라리 허리가 아픈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몰두를 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일에 몰두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체를 유지 보존하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주객이 서로 전도가 되고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거보다는 원인을 먼저 치료를 해서 다소간에 내가 필요할 때 허리나 목을 사용을 하더라도 아프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예 불가능한 조언도 많아요. 자는 자세를 유지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른 자세로 처음에 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자는 동안 유지가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불가능한 실질적이지 않은 그런 조언들도 많이 돌아다녀요. 사회자분께서는 여기 괄호 안에 만약에 어떤 단어를 넣는다면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침내 낫는 건 낫는 게 아니다. 드디어 나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네, 오늘은 남다른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 중이신 이정환 원장님과 함께 통증의 원인과 치료까지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